프랑스에서 온 한 여대생이 동남아 여행에서 겪은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정작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였습니다. 관광지로는 화려했던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이 젊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서울과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진짜 삶의 온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트남의 매력과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한 외국인이 정착을 결심하게 된 놀라운 이유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3살 프랑스 여대생 클로틸드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 마리와 함께 생애 첫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죠. 파리에서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다낭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습하고 따뜻한 공기, 오토바이 소리가 가득한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들려오는 활기찬 웃음소리까지요. 다낭에서의 첫날 밤, 클로틸드는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마리,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아. 친구에게 흥분해서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베트남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이안 고도시에서는 알록달록한 등불 축제를 구경했고 쌀국수 한 그릇이 $2도 안 되는 저렴한 물가에 깜짝 놀랐죠. 현지 마사지샵에서 받은 전신 마사지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고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도 외국인인 클로틸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오토바이 투어를 신청해서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과 베트남 전통 가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은 역사책에서나 보던 모습이었죠. 특히 호안키엠 호수 주변의 산책로에서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음식 역시 클로틸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쌀국수, 반미, 생춘권, 분짜까지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향신료의 조화가 입맛을 돋웠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험도 색달랐죠.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커피의 진한 맛과 연유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은 파리의 어떤 카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함이었어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이 지날 무렵 클로틸드는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으로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호이안의 한 카페에서 현지 대학생 투안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현실적인 벽을 느꼈습니다. 투안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클로틸드가 베트남어를 전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도 영어나 프랑스어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인사나 주문은 할 수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서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화장실 시설이나 물 상태가 프랑스와는 많이 달랐고 길거리 위생 상태도 걱정스러웠어요. 특히 교통체증과 오토바이들의 무질서한 운행은 매일 겪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이고 재미있어 보였던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하노이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 린과의 대화였습니다. 린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하는 베테랑 가이드였는데 클로틸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살면서 일하고 정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이 클로틸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따뜻함과 친절함이 사실은 관광객을 대하는 예의였을 뿐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베트남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진짜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기에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클로틸드는 친구 마리와 함께 다낭 해변가를 걸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은 여행지로는 정말 완벽해.
하지만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곳일까?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삶의 터전으로서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죠. 베트남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채 클로틸드와 마리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주변에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나라라고 들었지만 베트남의 화려함과 이국적인 매력에 비하면 좀 밋밋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영어 표지판을 찾기 어려워서 헤맸던 기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클로틸드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 노선도가 색깔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역마다 영어 안내 방송이 나왔거든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활기찬 혼잡함과는 정반대의 차분함이었죠. 명동에서의 첫날 밤, 클로틸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었어요.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아주시고 심지어 함께 걸어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클로틸드가 허둥지둥 인사하자 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클로틸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확실히 통했거든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클로틸드의 한복, 치마를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서 예뻐, 예뻐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 휴대폰으로 클로틸드와 마리의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홍대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대학생이 달려와서 지갑을 건네주었거든요. 심지어 그 학생은 영어로 조심하세요, 한국 여행 잘하고 가세요 라고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클로틸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질서정연한 나라가 아니라 낯선 외국인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사흘을 보낸 후 클로틸드와 마리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는 불과 1시간 남짓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공기는 서울과도 또 달랐습니다. 바다 내음이 가득한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클로틸드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유채꽃밭,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돌담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은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거든요. 특히 한라산이 배경으로 보이는 목장 풍경은 그림 엽서에서나 볼 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성산일 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클로틸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명상 같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항상 무언가 활동적인 것들로 가득했는데 제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람소리, 파도 소리만 들리는 새벽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성산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들어간 곳에서 클로틸드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카페 사장인 정우였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정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주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정우가 서툰 영어로 물어보자 클로틸드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프랑스. 제 꿈의 나라 중 하나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에서는 과장된 친절함이 아니라 진짜 순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클로틸드에게 직접 만든 감귤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제주 감귤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레시피거든요. 따뜻한 감귤차를 마시며 정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편안했어요. 정우는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에 지쳐서 제주로 내려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었던 제주에서 누군가는 정착하고 싶어 하는군요. 정우의 이 말이 클로틸드의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우는 클로틸드와 마리를 해녀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에서 클로틸드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험난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생생했습니다. 해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볼까요? 정우의 제안으로 성산포 근처 해안가로 갔습니다. 물질을 마치고 올라오시는 70대 해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클로틸드를 보고는 어머, 외국 아가씨네? 하며 반가워하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방금 잡아온 성게를 까서 클로틸드에게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정우가 통역해주자 할머니는 더욱 신기해하시며 프랑스? 어머, 멀리서 왔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까지 가져와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클로틸드는 베트남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은 완벽했지만 머무르고 싶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하죠? 정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클로틸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미경 씨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는데 클로틸드를 보자마자 어머, 우리 아들이 말하던 프랑스 아가씨구나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경 씨는 클로틸드에게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셨어요. 프랑스에 가서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면서 밀가루 반죽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파전을 부치면서 미경 씨는 우리 아들이 외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 참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도 했습니다. 미경 씨가 매운 거 괜찮니? 하고 걱정해 주시면서도 클로틸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이 아이 정말 순하고 착하다 하시며 클로틸드의 볼을 쓰다듬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면서 클로틸드는 마치 가족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히 통했어요. 베트남에서는 관광객으로 대접받았다면 여기서는 진짜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클로틸드와 마리는 2주간의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제주공항에서 정우와 미경 씨가 배웅을 나왔는데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꼭 안아주시며 또 와야 해, 알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클로틸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다시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클로틸드가 서투른 한국말로 인사하자 정우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제주 바다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고 클로틸드는 회상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클로틸드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베트남은 기억에 남지만 한국은 마음에 남았어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클로틸드에게는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클로틸드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히 제주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따뜻함이 진짜였다는 것을요. 매일 정우와 미경 씨 생각이 났고 제주의 바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도 맛있었지만 정우가 내려준 감귤차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는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클로틸드, 거긴 외국이잖아. 여행으로 좋았던 곳과 실제로 살 곳은 다른 거야. 하지만 클로틸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외국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주는 나라예요.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클로틸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요. 베트남에서는 관광객으로만 머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정우와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가 보내주는 제주 일상 사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6개월 후 클로틸드는 다시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비자가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온 거였어요.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우와 미경 씨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보자마자 우리 딸 왔네 하며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정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정우도 클로틸드가 정말 다시 올지 반신반의했거든요. 하지만 클로틸드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클로틸드는 정우의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프랑스에서 배운 제과 기술과 바리스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우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클로틸드가 제안한 프랑스식 브런치와 한국의 감귤을 활용한 디저트 메뉴가 카페의 새로운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감귤 크루아상과 제주 감귤 마카롱은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클로틸드는 자신의 재능이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도 점점 늘었습니다. 카페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일상 한국어가 책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프랑스에서 온 착한 아가씨라며 예뻐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클로틸드를 정말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아플 때는 죽을 끓여주시고 한국 전통 명절인 추석 때는 송편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집 프랑스 딸이라고 이웃들에게 자랑하시는 미경 씨를 보면서 클로틸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로컬 주민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아가씨라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분들이 이제는 클로틸드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진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특히 해녀 할머니들은 클로틸드가 만든 프랑스식 마카롱을 맛보시고는 이게 프랑스 과자구나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클로틸드는 제주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감귤 수확철이 되자 미경 씨가 감귤밭 일손 돕기에 클로틸드를 데려가셨어요. 나무에서 직접 따서 바로 먹는 감귤의 맛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농부 아저씨들도 프랑스 아가씨가 일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고 클로틸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클로틸드는 정우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정우 역시 클로틸드의 밝은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둘은 카페를 함께 꾸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안정감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화려함과 자극적인 재미와는 달리 제주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정우와 미경 씨와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면서 클로틸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기 전에 정식으로 한국에 정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우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고 카페 사업도 점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제주에서는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클로틸드와 정우는 한불 디저트 부스를 열어서 참여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전통 디저트와 제주 감귤을 활용한 퓨전 디저트를 함께 판매하는 부스였습니다. 축제 당일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준비한 디저트가 모두 동이 났어요. 클로틸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유명해졌네. 마을 이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프랑스에서 온 디저트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클로틸드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를 본 미경 씨는 우리 딸이 신문에 나왔다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해 여름 클로틸드는 마침내 정우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면서 정우가 클로틸드, 나와 평생 함께 제주에서 살아줄래요? 라고 물었을 때 클로틸드는 주저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클로틸드는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을 제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도 제주에 와서 정우와 미경 씨를 만나본 후에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딸아, 네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시며 클로틸드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가을에 열린 작은 결혼식에는 프랑스 가족들과 제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해녀 할머니들은 우리 클로틸드 정말 예쁘다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프랑스에서 온 클로틸드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고 감동해 하셨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클로틸드는 정우와 함께 카페를 확장해서 작은 베이커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과 기술과 한국의 재료가 만나서 탄생한 독특한 디저트들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최근에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클로틸드는 정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베트남은 아름다웠지만 관광지였어요. 하지만 한국, 특히 제주는 제게 살아도 되는 나라였어요. 환영받고 사랑받고 나눌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정우가 따뜻한 감귤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가족도, 마을도 더 따뜻해졌어요. 클로틸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여기서 진짜 삶의 온도를 느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내일도 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와서 클로틸드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며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한 여대생이 베트남에서 시작된 여행이 결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진 이야기. 관광지의 화려함보다는 일상의 따뜻함을 선택한 클로틸드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